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코와 관련된 질병인데요. 평소 가려운 코, 예민한 코를 가지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맑은 콧물과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염. 여름철 과도한 냉방기기의 사용과 찬 음식의 섭취는 비염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비염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한방에서 말하는 비염의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한의사 장복선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코가 근질근질해서 코를 자주 만지거나 또 이렇게 비비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주로 환절기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 더운 여름에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한의사 장복선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여름철에도 비염 환자가 많다고 해서 좀 의아해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비염과 같은 코질환 환자분들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많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여름철 비염 환자의 수가 매년 5 내지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철 7, 8월 환자 수가 한겨울에 해당하는 1, 2월 환자 수의 약 80% 정도까지 육박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코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여름에 비염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그러한 지나친 냉방기의 사용인데요. 이러한 냉방 장치가 없던 시절에는 실내나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냉방 장치들이 많이 보급되어짐에 따라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더운 바깥에 있다가 찬 실내로 들어오면 코나 땅구멍이 한껏 열려 있는 피부를 통해서 찬 기운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폐는 더욱 손상이 되어서 콧물이 난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하는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름철에도 감기에 아주 잘 걸리게 됩니다. 예. 여름에 저는 또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찬 음식도 좀 관련이 있나요? 예,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찬 것을 먹게 되면 체외의 온도는 높은데 체내 몸 안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팎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활발한 대사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과다한 소모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찬 것을 자꾸 먹게 되면 폐도 손상되게 되니까 코질환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선조들이 이열치열이라는 말로 여름을 다스린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 그 자체로 유독 짜증도 많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기예보를 발표할 때 불쾌지수를 같이 발표할 정도로 그 정도니까요. 네. 얼마 전 평창 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세웠던 김연아 선수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귀국 환영회장에도 나오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코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폐가 차가워지면은 이 비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비염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비염의 종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생각하지만 비염에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그 종류를 여럿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은 폐가 차가워져서 외부의 조그만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렇게 3대 증상을 나타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위축성 비염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코 속이 아주 건조하고 조이는 듯한 그러한 통증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코피가 또 반복해서 날 수도 있고요. 점막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보통 피부에 노화가 생기는 것처럼 코 점막에도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감기가 지속이 되어서
코 점막안이 붓고 고름이 생긴다든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급성 비염, 또 앞서 말씀드린 알러지성 비염이나 급성 비염이 반복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아주 코가 많이 부어 있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목 뒤에 불쾌감, 또 머리가 무겁다든지 아주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든지 이런 만성 비후성 비염도 있습니다. 예. 비염이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런데 사실 감기에 걸려도 재채기가 나고 콧물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축농증을 앓고 계셔도 뭐 콧물이 나는 증상도 네. 이런 증상들이 유사한데 이게 사실 비염과 확실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염과 감기 둘 다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염과 같은 경우는 비염은 그 뭐 열이 난다든가 그 또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열도 있고 전염성이 있고 또 왜 몸이 쑤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체 동통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을 비교를 해보면요. 비염과 같은 경우에는 맑은 콧물, 재채기가 좀 더 특징적이고요.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누런 콧물, 또 누런 콧물이 목들이 넘어간다든가 또 악취, 또 후각 기능의 저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비염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 어린 소아에게서 비염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아비염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비염을 앓고부터 집중력이나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한 부모님을 만나뵀습니다. 환자의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몇 년째 비염을 앓아온 8살 남자 아동인데요. 현재 일주일에 서너 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증세가 심각해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요. 집중력까지 떨어져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위 분의 소개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일반 소아과만 다니다가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약 먹고 이렇게 물리치료, 코치료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처음 올 때 상태가 좀 어땠습니까? 기침하고 이제 목 뒤로 이제 후비로 넘어가고 가래 넘어가고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본인이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되고 이러면 확 토하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일반 소아과에서도 항생제를 계속 꾸준하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는 먹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약 기운이 떨어지다 싶으면 또 아프고 또 내성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애한테도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비염 증세를 회복시켜주는 물리치료를 적절히 병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치료를 하면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심했던 기침과 알레르기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 환자는 5살 때 알러지 비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는 5살 때부터 현재 8살 때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오고 또 만성화되다 보니까 그 만성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코가 뒤로 넘어가서 목 뒤로 기침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아침에도 많지만 잠잘 때도 많았기 때문에 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해서 낮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기침을 오래 하게 되면은 토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몸에 발진도 있고 해서 많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5월 24일 정도에 내원했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한약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기침은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알러지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많이 편안해진 상태입니다. 네, 8살 된 어린이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그 코가 목 뒤로 넘어가고 또 아침에는 구토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소아비염은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나요?
네, 소아비염 환자가 현재 내원하는 환자의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비염이 생기게 되거나 또 잘못된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면역이 약해져서 그로 인해 감기를 자주 하고 그로 인해 비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잘 호소하지 못하잖아요. 표현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코막힘이 있고 증상이 있는데 잘 모르시다가 콧물이 많아져서 목 뒤로 코가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기침이 심해지게 됐을 때 그때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의 얼굴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텐데요.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려우니까 코를 만지거나 실룩거리고 또 킁킁거리고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특징을 보이고 얼굴을 살펴보시면 눈 밑에 부분이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예.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면 바로 내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비염이 있으면은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그러면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니까 위액을 희석시켜서 위장장애도 오게 되고요. 그로 인한 성장장애 이런 것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가 계속 막히고 또 머리도 아프고 코도 간질간질하고 하니까 학습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아의 경우는 이 비염이 심각하게 되면 성장 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 비염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비염을 진단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우선 재채기를 자주 한다거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코를 자주 풀고 또 콧소리가 섞인 비음이 자주 난다, 코가 가렵다, 눈이 간지럽다, 모간이 간지럽다,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고 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침을 한다, 또 콧물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 이상 체크리스트에서 3가지 이상이 본인한테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일단 의심이 된다면은 일단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 이 비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염의 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것들이 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코만 치료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코를 관장하는 장부인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코의 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되겠는데요. 네. 종류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보통 코와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하고 뜸과 침으로 폐의 경락을 자극하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 비후성 비염, 즉 코 점막이 부어서 콧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뒤로 넘어가는 그러한 만성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 복용과 그리고 콧물이 밖으로 배출되고 코의 부종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한약제를 코 안에 직접 도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축성 비염의 경우는 노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한약 처방하고 그리고 코 점막을 좀 강화시켜주고 좀 노화된 점막 수분 그런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한약제를 직접 코 안에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두게 되면 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맞는 말인가요? 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비염에는 더욱더 이제 감기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여름철은 냉방 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환절기 못지않게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평소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걸리셨다고 한다면 바로 적당한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도 초기 감기, 또 말기 감기, 그리고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약의 처방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염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요, 이건 뭐 치료할 때 그뿐이고 또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사실 완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염도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단발적인 코 증상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증상만 치료하고 곧대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단발적인 증상 치료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패기를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회복시키고요. 또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신다면은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가시면 분명히 재발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차 추천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비염에 좋은 음식이나 차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째 생강차인데요. 생강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따뜻한 성질이 있으니까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서 살균 작용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추위에 노출되어 생기는 맑은 콧물과 급성 비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시로 마시면 비염을 예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둘째 박하차인데요. 박하는 코막힘을 해소하고 비강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생강차는 감기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비염에도 좋군요. 자, 이렇게 좋은 비염이 좋은 음식들을 저희들이 또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좀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감기가 지속이 되면 비염이 되고 비염이 또 지속이 되면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감기 관리가 비염의 비염 관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 한의학적으로 볼 때 비염은 폐가 찬 기운에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찬 바람을 쏘이는 것뿐만 아니라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 체력과 저항력을 길러 면역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므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유제품,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 등은 비염을 악화시키니까 피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이 중요한데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땀을 흘린 다음엔 잘 닦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목욕 후나 머리를 감은 후에는 마른 수건이나 드라이어를 통해서 빨리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교차가 좀 있는 편이니까 바로 따뜻한 겉옷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과도한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비염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염이 의심이 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장복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